우리 모두는 제1차 세계 대전 참호전의 공포를 알고 있습니다. 병사들이 대포에 총알비와 철조망으로 가득 찬 아무도 소유하지 않는 땅을 가로질러 자신의 참회서 기어 나오는 모습입니다. 그들이 전진하는 동안 주변에서 대포탄이 터지고 비행기가 위를 날며 기관총을 퍼붓는 모습입니다. 적의 참호가 종종 몇 야드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지만 그 시간 동안 수백, 아니 수천 명의 사람들이 진흙 속에서 죽거나 죽어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만든 지옥이었습니다. 하지만 역사책에서 자주 놓치는 것은 전투 사이에도 참회서의 생활이 계속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긴 파넨선들이 벨기에 해안에서 프랑스 남부까지 이어지면서 새로운 문화가 형성되었습니다. 그 문화는 자체 사회규범, 계층구조, 세계 유지를 위한 직업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에 일상 루틴이 따랐습니다. 우리 집에서의 일상생활처럼 두 날이 완전히 같은 날은 없었지만 활동 패턴을 따르는 전형적인 날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전선에서 복무하면서 다음 공격이나 명령을 기다리는 일반적인 영국 트렌치의 병사가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는지 살펴볼 것입니다. 최전선으로 나가다. 하루는 약간 드라마틱하게 시작될 것입니다. 일출 직전 장교와 부사관들은 그들의 병사들을 깨우기 시작하고 무기를 들게 명령하였습니다. 병사들은 전투를 위해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는 적을 향해 트렌치의 한쪽에 파놓은 높은 플랫폼인 화력 단계에 위치하였습니다. 이 플랫폼 위에 서면 병사들이 성벽 위로 총을 쏠 수 있는 높이가 되었습니다. 아침에 행동하는 이유는 주로 새벽에 대부분의 공격이 일어나고 양측이 병사들이 싸울 준비가 되길 원하기 때문입니다. 병사들은 적의 뜻밖의 공격을 대비해 병력을 준비했습니다. 무장 대기는 보통 30분 동안 지속되었고 긴장을 풀고 적에게 그들이 싸울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상기시키는 방법으로 양측은 종종 서로의 방향으로 몇 발의 총알을 발사하곤 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무장 대기 전체의 실천은 아침의 증오라고 불렸습니다. 이 실천은 병사들로부터 불만을 받았습니다. 병사들은 적이 공격할 것인지 아닌지를 고민하면서 서 있어야 하는 임무를 부여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장교와 부사관들도 그들을 검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엄격한 규율이 강하게 시행되는 영국 군대에서는 제대로 차려입지 않은 병사는 트렌치 생활에 더욱 불쾌한 임무를 부여받는 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트렌치에서는 그런 일이 많았습니다. 병사들이 아침에 증오를 마치고 트렌치 앞에 섰을 때 숨겨진 미사일들과 럼주가 배급되었습니다. 이것은 1914년 겨울에 비공식적으로 도입되어 영국 군대 전체에 확산되었습니다. 럼주는 처음에는 트렌치의 추위를 이기기 위해 병사들에게 제공되었지만 곧 그들이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수단이 되었습니다. 각 병사들은 일주일 동안 약 1~3파인트를 받았고 이것은 전선에 배치될 때 하루의 하이라이트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아침 7시에 신장 요금을 내고 아침 식사와 파이성 각막을 제공받았습니다. 전쟁 초기 몇 달 동안 전선이든 예비군이든 브리튼 본토에 있든 상관없이 모든 영국 병사들은 동일한 식량을 먹었습니다. 그러나 영국이 고착화되면서 전선에 참회해서 병사들이 종종 수행해야 하는 많은 신체적으로 힘든 활동을 지속하는 데 필요한 칼로리가 부족하다는 것이 빠르게 인식되었습니다. 따라서 군대는 모든 다른 병사들보다 전선의 병사들을 우선시하고 그들은 종종 하루에 4,000칼로리 이상, 현대 민간인 생활에서 권장하는 일일 섭취량의 거의 2배에 달하는 최고의 식량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최소한 전선에 있음으로써 이런 이점이 있었을 것으로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음식의 질이나 다양성이 떨어져서 종종 큰 위안이 되지 못했습니다. 군사 지휘부에겐 병사들이 칼로리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는 반복적으로 같은 통조림 음식을 먹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마도 가장 악명 높은 것은
군용 비스킷이었습니다. 이 비스킷은 빵이 없을 때 탄수화물 대체품으로 제공되었으며 종종 아침 식사 때 제공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비스킷들은 맛이 별로 없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병력을 차지하던 노동 계급의 치아 위생 상태가 매우 나쁜 시기에 단단한 비스킷들이 자주 약해진 이를 깨뜨리는 바람에 적만큼이나 미워졌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병사들은 종종 비스킷을 가루로 갈아서 잼과 섞어 먹었습니다. 아침 식사 후에 하루 일과가 시작되었습니다. 1년 내내 참호를 유지하는 것은 대담한 일, 특히 비가 오는 날이었습니다. 비물은 변을 약화시켜 붕괴시키거나 참호의 바닥에 모여서 배수해야 하는 큰 진흙 웅덩이를 만들었습니다. 참호 굴착자들이 겪었던 피해 없이 이루어졌습니다. 참호 굴착자들은 대포 사격 교환을 견디며 참호를 비워야 했습니다. 참호의 불결한 조건은 장비에도 영향을 미쳤고 무기가 계속해서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정기적인 유지보수가 이루어져야 했습니다. 전쟁 동안 중요성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장비 중 하나는 가스 마스크였고 이것은 말 그대로 생명과 죽음의 문제였기 때문에 항상 깨끗하게 유지되어야 했습니다. 참호는 병원균의 번식지였기 때문에 개인 위생도 매우 중요했습니다. 전쟁 기간 동안 양측에서 약 200만 명의 병사가 참회서의 질병으로 사망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다른 업무 때문에 일상 의무에서 종종 면제되었습니다. 요리사들은 아침 식사 후 청소와 점심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물류 담당자들은 물품을 배송해야 했고, 의료진은 물품 재고를 확인하고 사고로 남자들이 입은 부상을 치료해야 했습니다. 전쟁의 일부분입니다. 전쟁은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포병 부대는 지상이나 공중의 관측병의 도움으로 적을 계속 포격하였고 저격수들은 적군 병사가 트렌치 위로 잠시라도 드러나기를 기다리며 은폐된 위치를 차지하였습니다. 제공되는 것은 공급 상황에 따라 변했고 통조림 음식이 주로 포함되었습니다. 콘비프는 세계에서 가장 흔한 종류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콘비프는 전선에서 주로 비프라고 불렸습니다. 즉 샌드위치용 빵이 없으면 비스킷이 대신 사용되었습니다. 또 다른 악명 높은 식사는 메코나키 스튜였는데 이는 미네랄 고기와 함께 된장과 채소에 물기가 많은 스튜로 보어 전쟁 이후로 영국군의 주식이었습니다. 이 스튜는 먹기 전에 드는 것이 권장되었지만 이것이 종종 가능하지 않았으므로 보통 그대로 먹었습니다. 불행히도 차갑기 때문에 방기부작용이 생겼습니다. 군인들에게 철제 식량이라는 것이 배급되었습니다. 이것들은 공급망에서 차단되는 경우, 예를 들어 공격 중에 하루 정도 지속될 수 있도록 설계된 통에 보관된 비상 식량이었습니다. 이런 식량은 보통 고기 통조림, 치즈, 차, 설탕, 소금, 비스킷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군대 요리사들이 도전에 맞서고 매우 적은 재료로 적어도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질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한 가지 이유는 1914년에 영국 문화에서 요리를 가정주부로서의 여성의 업무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삶은 계란을 한 번도 만들어 본 적이 없는 신병들이 요리사로 배정받는 것이 드문 일이 아니었습니다. 군대가 기본 요리책을 발행했습니다. 그들은 기계 조립처럼 지시사항을 따라 요리했기에 창의성은 제한적이었습니다. 1917년에는 식품 상황을 개선하기 시작하는 두 가지 중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더 많은 남성들을 전투에 투입하기 위해 영국군은 여성 보조 군단이 비전투 역할을 점점 더 많이 수행하도록 허용하기 시작했고 이에는 요리사도 포함되었습니다. 수년간 음식 준비 경험이 있는 여성들이 이제 식사를 만들고 있었고 이것이 그해 첫 번째 중요한 사건이었으며 그것은 바로 미국이 전쟁에 참여한 것이었습니다. 미국의 거대한 농업 산업이 이제 연합군을 지원하기 위해 동원되었고 독일 해군의 잠수함 함대는 대서양을 건너는 공급 체인을 심각하게 방해하였지만 카이저가 희망했던 것처럼 완전히 차단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녁 식사 후 남성들은 주로 몇 시간의 여가 시간을 보냈습니다. 많은 사람들, 독일 육군 포함
오랫동안 일하고 필요한 수면을 취할 장소를 찾는 것을 의미했다. 또한 이것은 고향에서 온 편지를 읽거나 편지를 돌려 쓰는 기회였고, 좀 더 예술적인 병사들은 자신들이 겪고 있는 대재앙적인 사건들에 대해 자신들의 생각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시를 쓰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음악적 재능이 있는 사람은 남자들이 노래를 부르기 위해 항상 찾아집니다. 트렌치 아트는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해주며 그림 외에도 남자들이 관심사에 대해 쓸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림 그리기와 조각 외에도 비어있는 통조림부터 파편까지 주변에서 찾을 수 있는 물건으로 조각품을 만들었습니다. 전선의 트렌치에서는 플레이카드 한 묶음 이상의 여가 활동이 거의 없었지만 남자들은 종종 이를 해결하기 위한 창의적인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장교들은 가장 좋은 장비를 가진 소대 간의 경쟁을 벌일 수 있었고, 이긴 부대는 승리의 자부심과 함께 보상으로 추가 초콜릿 배급 같은 혜택을 받았습니다. 또한 일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즐거움을 위해 눈가리개를 하고 훈련 루틴을 수행하는 것이나 긴 트렌치에서 줄다리기 게임을 하는 것도 흔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병사들은 종종 자신들을 즐겁게 하기 위해 더 불쾌한 방법을 찾곤 했습니다. 이에는 멤버의 머리카락에서 이를 얼마나 뽑아낼지 내기하는 활동이 포함되었습니다. 또 다른 일반적인 여가 활동은 점심때 빈통을 막대에 걸어 독일 저격수가 그것을 쏘아내리도록 트렌치 위로 찌르는 것이었습니다. 트렌치에서 쥐가 풍부하게 있어서 포획된 쥐를 이용한 쥐 경주로도 즐거움을 제공했습니다. 오후 1700시경에 병사들은 차를 마시기 시작하고 그 후에 다시 무기를 든 자세로 돌아갔습니다. 새벽에만 공격이 일어난다는 일반적인 생각에도 불구하고 해질녘에도 공격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이는 새벽과 마찬가지로 빛이 공격에 충분하다고 여겨졌지만 적의 관측병들이 그들의 위치에서 넓은 시야를 얻는 능력을 저해하는 정도로 낮았기 때문입니다. 독일인들은 영국인들의 병력 동원 시간을 알고 있었지만 그들의 대부분 공격은 이 시간에 발생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독일의 정보관들이 영국이 한 그룹의 병사들을 트렌치에서 교체하고 경험이 부족한 신선한 병력으로 대체했다는 것을 발견했을 때입니다. 서부 전선이 어둠에 쌓이면 그들은 휴식을 취하게 됩니다. 그러나 전선에 있는 많은 이들에게 이곳이 진짜 위험의 곳이었습니다. 야간 시력 장치가 없던 때 어둠은 그들이 안전하게 트렌치를 떠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었습니다. 소규모 그룹들은 적의 방어를 정찰하거나 적의 포병에 의해 손상되었을 수 있는 철조망을 수리하였습니다. 그러나 양측은 종종 적절하게 이름 붙여진 무인지대인 대립하는 트렌치 사이의 지형을 밝히기 위해 밤하늘의 별탄을 자주 발사하였습니다. 별탄은 밝은 섬광을 포함하는 포탄으로 밝혀야 하는 지역 위에서 폭발하도록 타이밍되어 있었습니다. 무인지대를 기어다니며 그들의 빛에 걸린 사람들에게는 종종 기관총이나 저격수의 형태로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만약 트렌치가 연장되거나 재지정되어야 한다면 이 역시 독일인들이 그들을 관찰하고 그에 따라 계획을 조정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밤에 수행되었습니다. 힘든 작업이었던 만큼 남자들은 피곤함을 느꼈지만 새벽이 오면서 그들은 일상 루틴을 반복하거나 최악의 경우 독일의 공격을 막아내야 하는 전망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번 에피소드 시청 감사드리며 다음 주에는 콘스탄티노플 몰락 에피소드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